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을 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한 번 다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말을 좀 적어 봤어요. 먼저 번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을 했는데도 정작 말의 요지가 없는 듯해서 오늘은 해명도 하고 할 말도 좀 잘 좀 해보려고 적어 봤습니다. 원래는 해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거짓말이 기정사실화되고 또 믿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제 나름 그 당시 상황이나 뭐 말씀을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분 유튜브에 나오는 걸 걱정하고 아이들도 안 찍히려고 자꾸 도망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다 보니 그분이 더 옛날 거를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화가 나면 가족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 사과를 받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던지라 그래 보이고요. 저는 뭐 그래도 견뎌서 사과할 생각은 없고요. 또 저는 제 영상을 혹시나 큰 아이 친구들이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아동은 못 보는 컨텐츠로 올리고 지정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아이들이 싫다는데도 아이들 영상을 다 올리는 것만 봐도 양육권을 가져가면 아이들을 유튜브에 어떻게 이용할지 제가 한번 당해봤으니까 좀 끔찍하네요. 그분이 유튜브를 찍으실 땐 큰아이는 혹시나 찍힐까봐 안방에 들어와 있고 작은 아이는 확실히 찍히는 게 싫다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를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땐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제가 외부에 일을 보러 나가 있을 때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사주면서 막 찍더라고요. 먼저 번에는 햄버거 사주면서 찍는 영상도 있었고 또 제 앞에서 애들한테 5만 원 줄 테니까 아빠 유튜브 찍자고 애를 꼬시고 있어서 저랑 다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악플러와 싸운 날은 큰아이가 아빠 유튜브에서 제 악플을 받는지 엄마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엄마를 욕하는 게 싫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감정이 격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조용히 캡처만 하고 있고요. 법정에서 뭐 모든 게 밝혀지면 그분과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모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저 사람은 점점 더 증거 없는 거짓말을 계속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내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중에 뭐 생활비 부분이 나왔는데 생활비 부분에서는 저에게 1,000만 원이 넘게 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따져보지 못했어요. 저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이 직접 말하시더라고요. 뭐 출연료, 가전제품 사라고 준 돈 8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고 그리고 뭐 저 병원 다닐 때 그 당시에 병원비 그리고 큰아이 생일에 2박 3일로 놀러 갔을 때 50만 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운드에는 병원비를 주지 않아서 오늘도 병원비는 제 돈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병원비는 한 번 갈 때마다 한 5, 6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값까지 해서. 그리고 그거는 뭐 생활비로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난 병원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아무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방송을 보고 그분이 잠잘 시간 없이 일만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아이들 케어도 다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쿠팡에서 3만 원짜리 홈카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방송 촬영에서 찍는 이틀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기를 꾸밀 수 있지만 사람의 생활 습관이란 건 꾸밀 수가 없는 것이라서 양육권 방어를 위해 저와 그 사람의 24시간도 녹화해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판사님이 증거 보시면 지루하시겠어요. 너무.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말하신 것 중에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나가 자기가 밤에 일하는 이유가 무슨 낮에 아이들 케어를 해야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육아는 다 내가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제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같이 있어 달라고 사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을. 근데 그 사람은 밤에 꼭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인 건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싫다고 하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 저보고 그럼 돈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잠도 하루에 낮잠까지 2번을 자야 하는 사람이고 뭐 하루 3시간 자고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게 저녁 6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 게 낮잠인 건데 그게 3시간을 주무시네요. 그리고 3시간 자면 죽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권을 저한테 3개월을 줬는데 여기저기 빵꾸가 나갖고 자기가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개월이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있을 때인데 전 생활비 일체 받지 않았었고 도련님한테 오히려 그동안 도련님한테 제대로 안 갚고 있던 채무도 제가 갚아줬었고 오토바이 값도 제대로 안 보낸 걸 제가 보내드렸고 그분 용돈도 월 60만원 넘게 드리고 제대로 생활 유지하면서도 다른 통장에 월 50만원 여유금도 넣어뒀었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그분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해놓지 않아서 그게 30만원 정도 돈이 밀려 있었지만 통장에 모아놨던 돈에 충분히 납입 가능한 돈이었고 그 당시에 얘기도 그렇게 했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영상도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자기가 인증한 게 저한테 경제권을 3개월을 줬다고 본인이 말해놓고선 건강보험을 밀린 건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안 낸 건 저인가요? 그분인가요? 아무튼 제가 3개월 경제권을 잡아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저 몰래 돈을 허투루 쓰고 있었는지 오히려 느껴졌었고 저는 맹세컨대 결혼해서 제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많이 봤지 결혼 이후에 경제 부분에 대해 가정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이야기하는데 뭐 보이스피싱으로 빚을 진 것도 그분이셨고 앞전에 구치소 다녀와서 뭐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된 일이나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도 밝혀진 마당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 있는 증거들이 그 사람이 많은 유책을 말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제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제가 많이 불안한 상태라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법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 양육권이 오지 않더라도 양육권이 아빠에게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2년을 맞고 살았다는 말, 그게 제 이야기거든요. 전에 부부싸움으로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질 뻔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 또 그러면 정말 시설에 맡겨진다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님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때리면 맞았고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신고를 해도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던 게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까봐 그게 이유였는데 그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 사연을 본인이 가져다 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은 2년을 맞고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뭐 범죄 기록 열람에 나왔던 폭행이 전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저에게 행동했던 일로 인한 것인데 본인이 직접 자료로 증명을 하고선 싸대기만 한 대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부풀렸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는 증거가 더 많고 말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변호사님들이 언급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괜히 잘못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유방암인 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던 게 유방암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좀 더 수익을 내보려고 블로그 협찬을 받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때 피부관리 협찬을 받게 됐고 아직도 제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곳인데 부천 피부관리실 원장님께서 제 가슴을 케어해 주시다가 조심히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 완치됐는데 혜림씨 좀 이상하다.
혜림 씨 꼭 병원 가보시라고 한 2기 정도 됐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국가지원으로 암건진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던지라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남편분은 아셨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잊혀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면 자긴 병원에 다니지 않았을 텐데 넌 끝까지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병원을 다니는 게 이기적이라고. 결혼 생활 내내 노력하는 저한테 늘 이기적이라고 하더니 병에 걸려 병원에 다니는 상황조차 이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하고 화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라는 분들은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저에게 부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겪어나가는 거였고 둘 중에 하나가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고 큰 힘이 돼줄 거라 생각했던지라 전 이제 그 사람과의 부부 생활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욕을 하세요. 다시 살라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혼자 병원에 다녀왔지만 자꾸 본인이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고 해요. 그 댓글이나 어디 자기 유튜브에. 뭐 수술비는 제가 꼭 남편에게 받아서 편하게 수술을 하겠습니다. 자꾸 자기가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꼭 받아서 힘들지 않게 수술하겠습니다. 근데 병원비도 안 주고 있는데 수술비를 줄까 그건 의문이지만 제가 이제 2월 5일날 입원을 해서 2박 3일 그 수술 전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뭐 중순쯤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2월 5일 검사비까지 남편한테 받겠습니다. 뭐 주신다고 하니 주시겠지요. 그리고 이거는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저도 유튜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비밀 글을 알려주셨는데 신용불량자도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제 입금될 수 있는 가드라인이 186만 원인가로 정해져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문 좀 닫아줄래? 같아서 설마 수익이 180만 원 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은행에 알아보고 진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지고 본인이 잘 맞는 사람 만나셔서 꼭 행복하셨으면 해요. 저도 아이들과 당연히 행복하게 지낼 생각이니까요. 지금은 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아이들 아빠가 불행해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고 들어와도 돼. 조용히만 해주면 돼. 아빠 유튜브 찍고 있어서? 아니 나 살짝 나왔어. 나 미안해. 아니 괜찮아. 나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빠 유튜브 찍고 있어서 최대한 안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여기 있어. 여기서 엄마 너 안 나오게 해줄게. 태블릿 좀 갖고 와. 아무튼 저는 아이들 아빠가 불행해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고 저희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줘. 혜리 엄마 금방 할게. 이거 말을 이거 어떡하지? 다들 못 들은 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실수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돌이키는 법을 몰라서. 나 이름 나와도 돼? 아니 그래도 엄마가 안 돼서 그래. 엄마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너 아빠한테는 싫다고 하면서 엄마는 괜찮아? 응. 아무튼 애들한테도 면접 교섭권에 상관없이 언제든 아빠가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도 괜찮다고 항상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애들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를 절대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엄마랑 헤어지면 양육비는 줘도 애들은 안 만나고 살겠다고
자기가 미쳤냐고 기러기 아빠처럼 지낼 일이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상처 줬던 걸 아빠 본심이 아니고 엄마랑 싸워서 홧김에 그런 거라고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늘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아이와 항상 전화통화하면서 얘기한 거라 뭐 증거 제출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늘 깨어있는 시간에는 술을 드시니까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일을 마치 자신이 기억이냐 헷갈려 하시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진실인 양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와 대화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암튼 오늘은 또 길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그분 영상에 담긴 못다한 해명과 진실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그분은 뭐 얘기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좀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7차 항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감사합니다.